저 연구행정 연구회 운영을 그동안 쭉 해왔고요. 이제 활동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 연구행정에 대한 개념이 다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개념이나 위상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많은 분들과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었고요.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연구행정 개념에 대해서 아마 다들 생각이 틀리실 겁니다. 그래서 연구행정은 결국에는 연구가 시작되면서 행정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시기적으로는 다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1966년에 키스트가 설립이 되면서 연구개발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이 키스트 설립 이후 12년 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키스트가 설립이 되면서 연구개발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연구행정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키스트가 설립된 지 거의 60년 가까이 돼가는데요. 지금까지 모든 기관의 관심사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딸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연구 인력을 늘릴 수 있을까. 정부도 마찬가지로 연구비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필요한 연구 인력 TO를 주지 거기에 필요한 행정 인력을 주지는 않거든요, 기재부에서도. 근데 이제 그 연구자 분들한테 연구비를 많이 준다고 성과가 높게 나오는 거냐, 또 그건 또 아닐 수도 있다. 중요한 거는 그 연구자들이 연구를 열심히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이 좀 충실하게 갖춰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연구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일본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하고 연구자분들한테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연구 성과를 높이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가장 어려운 점이 연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연구비, 세 번째는 연구 인력 확보, 네 번째는 연구 환경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얘기를 했는데, 연구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연구 행정에 투입되는 시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한 보고서들이 있는데요. 미국의 보고서를 보면은 연구 교수들이 이제 그 연구 시간의 56% 정도만 업무 시간 중에 연구에 투입되고, 나머지는 연구 행정하는 데 투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연구 시간 투입하는 게 50% 미만인데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연구 투입 시간이 줄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키스텝에서 2016년에 보고서를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연구 행정에 투입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각 국가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구 행정의 범위와 뭐 개념이나 그거는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주요 국가들에서 연구 인력 1인당 연구 지원 인력 수를 비교를 한 테이블인데요. 중국은 좀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보통 보면은 선진국에서 연구 인력 1인당 연구 지원 인력이 한 2명당 1명 정도 되는 걸로 볼 수 있고, 일본하고 한국이 좀 다른 선진국들보다는 그 수가 많이 부족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 지원 인력은 꼭 연구 행정만 있는 건 아니고 테크니션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연구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구 행정은 행정직이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연구의 그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요. 과제 공고가 뜨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과제 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이 되면 과제 관리하고 종료하고 또 새로운 과제를 따고, 이게 이제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인데, 연구 행정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눠서 선진국들은 보고 있습니다.
과제 선정 전에 해야 되는 업무가 프리 어워드고요. 과제 선정 후에 하는 업무가 포스트 어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행정이라는 것은 연구 수행 과정에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하거나 지켜야 하는 업무나 프로세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제 기획부터 성과 관리까지 연구 개발의 전 주기에서 발생되는 업무가 다 연구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구 행정이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직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행정직일 수도 있고 연구직일 수도 있고 또 제3의 직종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BTS가 이렇게 무대에서 공연을 잘 하고 또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런 BTS가 공연법이나 소방법 이런 것들을 굳이 일일이 다 알지 못하더라도 성공적인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다 파악하고 지원하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공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이런 연구행정협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1959년에 대학 연구행정협회가 만들어지고 1967년에 국제연구행정협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연구행정협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유럽 전체 회원국이 참여하는 얼마라는 연구행정 EU 연구행정협회가 있고요. 아프리카 국가들이 참여하는 연구행정협회가 있고 또 전 세계 연구행정협회들이 다 참여하는 이놈스라는 협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협회들이 매년 애뉴얼 컨퍼런스를 열어서 연구행정들이 서로 모여서 네트워킹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고 또 서로 고민도 얘기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고 또 전 세계 연구행정 그 연합회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전 세계 연구행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연구행정을 좀 전문적으로 전문직으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런 연구행정 커뮤니티를 좀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연구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행정연구회가 2022년 12월에 발족을 했고 운영위원으로 저희가 이제 11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요. 대학하고 또 전문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들 해서 11명이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달 한 번씩 학습 모임을 개최를 해서 전문가들 발표도 듣고 또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회마다 조금 그 주제를 정해서 했는데요. 뭐 전략 수립부터 사업 기획, 그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 달별로 좀 주제를 정해서 전문가들 발표도 듣고 또 네트워킹하고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연구행정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UST에서 저희가 이제 오후에 개최를 했는데 전국에서 한 70여 개 기관에서 2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앞서 이제 우리 그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회 컨퍼런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는 이제 오전과 오후로 좀 나눠서 하루 종일 좀 하려고 하고요. 오전에는 이제 대화가 필요해. 그래서 연구자하고 연구 행정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고 또 하나는 연구 행정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세대 간 대화. 그래서 좀 오래 경력을 가지신 분들하고 새로 이제 연구 행정을 시작하신 분들하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그렇게 하고 또 오전에 또 추가적으로 과기부에서 지금 연구 행정 관련돼서 지금 개선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련이 되면 아마 기조강연으로 과기부의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오후에는 저희가 작년하고 다르게 굉장히 많은 교육 세션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교육 세션을 만들면서 고민한 거는 트랙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연구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을 하고, 그리고 여러 그 트랙 5까지 말을 하면서 고민했던 거는 꼭 연구 행정뿐만 아니고 연구자분들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자분들이 참여해서 들으면 좋을 여러 가지 좀 포인트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랜트 라이팅 해가지고 그 연구 계획서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개념하고 출연연에서 적용한 사례들,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포인트를 넣어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연구 행정뿐만 아니라 연구자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정부에서도 굉장히 연구 행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난 2월에 대덕에 오셔가지고 연구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얘기를 하셨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기부에서도 지금 R&D 매니지먼트라는 이름으로 혁신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연구행정협회를 지금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여러 기관들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지금 발기인대를 했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연구 행정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 연구 행정에 관련된 사람들이 서로 네트워크하고 생태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연구 행정의 전문성하고 역량이 높아지면 그만큼 연구 지원도 보다 잘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연구 경쟁력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우리 특구본부에서 지원한 데 감사를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